Closed doors, I'm a fool for your love. 안녕하세요, 쯔입니다. 서핑을 사랑하시는 롯데라이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핑의 정석으로 다시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서핑 에티켓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원래는 테이크오프 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서 올리다 보면은 이걸 보시고 제대로 된 서핑 교육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바닷가로 나오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핑은 같은 시간 그리고 장소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티켓은 꼭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나 요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서퍼들이 바닷가로 이제 나올 거고, 그럼 더 많은 서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티켓 편을 먼저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나 유튜브에서 서핑 다 배웠어, 이제 나는 서핑 마스터, 이제 나의 열정을 불태우러 나가보자, 아니면 나 서핑 강사 한번 들었어, 어느 정도 다 알지, 이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다루는 모든 에티켓을 잘 배우셔서 굿 매너 서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서핑의 정석, 에티켓 편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꼭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참, 그런데 에티켓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잘 하시려면 우리가 평상시 알던 파도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도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파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쭉 연달아 깨지는 파도인데요. 영어로는 break 또는 pill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이렇게 깨지는 파도를 서퍼들은 right라고 할까요? 아니면 left라고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left입니다. 아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도가 부서지고 있는데 당연히 right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는 기준이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봐서 그런데 그 반대인 서퍼의 입장에서 라이딩을 해나갈 방향을 본다면 왼쪽이겠죠. 그래서 서퍼들은 이런 파도를 left라고 부른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왼쪽으로 길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파도의 세부 명칭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피크. 피크는 파도가 부서지기 전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합니다. 파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서지는데 보시면 점점 높아지면서 파도의 날이 서면서 부서지게 되죠. 이때 가장 높은 부분이 그 파도의 피크입니다. 그리고 피크에서 아직 부서지지 않은 쪽을 보시면 이 옆부분을 숄더라고 합니다. 피크보다 낮고 경사도 완만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쪽에 하얀색 거품이 있는 쪽을 화이트 워터 또는 폼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 부서진 곳을 뭐라 할까요? 그린 웨이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퍼들은 파도를 부서졌냐 안 부서졌냐를 두고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제 부서지는 모습을 상세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방금 얘기한 숄더가 날이 서면서 부서질 준비를 하죠. 확 날이 서서 파도가 말아 올라가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C자 형태의 파도면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굽은 곳을 컬이라고 합니다. 이 컬이 있는 부분을 파도의 포켓이라고도 하죠. 이 컬이 이제 하얀 거품들로 바뀌어가면서 부서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부서지는 곳을 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립이 부서져 내리는 곳, 이곳을 임팩트 존이라고 합니다. 파도의 힘을 가장 강하게 받는 곳이죠. 자, 이렇게 파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용어가 많아서 헷갈린다고요? 가장 중요한 피크는 꼭 기억하세요. 파도는 점점 높아지면서 부서지게 되는데 그렇게 부서지기 전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피크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에티켓을 배워보세요. 우선 에티켓이 많지만 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7가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행운의 숫자 7입니다. 뭔가 좋네요. 자,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한마디 먼저 시작하고 갈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 모든 에티켓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기준이 애매한 경우나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를 먼저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양보의 미덕을 먼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에티켓을 잘 지키는 굿매너 서퍼가 되어봅시다. 근데 저 사람은 에티켓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심하다,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방법은 아직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방법인데요. 우선 그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죠. 저기요, 서핑 에티켓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의 노츠라이더 채널이라고 아시나요? 거기에 서핑의 정석, 에티켓 편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거기다 덧붙여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씨 너그러운 서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핑의 정석 에티켓 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티켓은 원웨이브 원서퍼입니다. 이 에티켓은 서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파도의 길이 한쪽으로 나는 경우에 그 길에는 한 명의 서퍼만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서핑의 재미 중 하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파도를 읽어내면서 거기에 맞춰 타는 것인데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서핑을 못하게 된다면 재미는 없어지고 심하면 짜증도 나겠죠. 또 서핑을 하는 파도의 면이 그렇게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명 이상의, 예를 들어서 2명, 3명이 이렇게 서핑을 하게 된다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만약 면이 여러 명이 탈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파도라면은 여러 명이 탄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명이 서핑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좋아, 에티켓 쉽네, 원웨이브 원서퍼 혼자 타면 된다고? 이렇게 가셔서 막 파도를 잡으려고 패들링을 하다 보면 막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타야 되지? 맞습니다. 한 명이 타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이 파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이건 저 사람 거니까 양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 기준이 앞서 파도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피크입니다. 피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사람이 그 파도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를 잡으려고 막 시도하고 있는데 피크 쪽에서 사람이 파도를 잡아 타고 나오고 있다면 즉시 잡으려는 시도를 그만두시고 파도를 그 서퍼에게 양보하셔야 됩니다. 만약 양보를 하지 않고 타게 된다면 그거는 드랍 이라는 반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드랍은 서핑 대회에서도 가장 큰 반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드랍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랍을 하게 되면 보통 드랍을 한 사람이 부딪히거나 다치게 됩니다. 즉 본인이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피크에서 파도를 잡아 타고 내려올 서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시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지인끼리 서로 같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파티 웨이브라고도 하는데요. 서로를 인식하고 같이 즐겨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따로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에티켓으로는 진로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라인업으로 패들아웃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파도를 피해 나가면서 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라이딩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 그 사람과 나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경우, 그럴 때는 그 사람과 거리를 더 멀리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파도를 넘어갑니다.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그 사람과 나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그리고 내가 그냥 그대로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라이딩과 내 가는 방향이 겹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신속하게 파도를 지나쳐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서퍼의 라이딩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혹은 그 서퍼가 숙련자가 아니라면은 보드 컨트롤을 잘 못해서 실제로 나를 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라이딩을 하고 있는 서퍼가 가까운 경우에는 우리가 거품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합니다. 파도가 깨지는 곳으로 하면 거품의 힘 때문에 우리는 가기 힘들겠지만 라이딩하는 서퍼를 존중해서 즐거운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사실상 처음에는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파도가 자주 깨져서 사람들이 라이딩하고 나오는 곳은 우리가 패들아웃 하면서 나가기가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거기는 파도가 계속 깨지는 곳이기 때문에 패들아웃에 나가기도 힘들 뿐더러 사람들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도 매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파도가 깨지지 않는 곳으로 돌아서 패들아웃해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드 관리입니다. 내 앞에서 파도가 너무 큰 게 와서 보드를 버리고 나는 잠수를 한다면, 만약에 그 당시에 내 뒤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보드가 날아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또는 라이딩을 하다가 내가 넘어지면서 그대로 보드를 다른 사람에게 날린다면 이건 다른 사람에게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보드의 컨트롤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남을 다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드를 놓치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선 패들 아웃해 나가면서 보드 관리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컨텐츠 안에 다 담아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보드를 잘 날리지 않는 한 가지 팁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라이딩을 하다가 앞에 사람이 있다 보면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드에 주저앉아 주시면서 양발을 물에 담그고 양손으로 레일을 잡고 내 몸 쪽으로 보드를 힘껏 당깁니다. 그렇게 하면 보드가 급정지를 할 겁니다. 오히려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피하려고 하다 보면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뒤로 넘어지면서 보드를 그 사람에게 더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서핑을 연습하면서 보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보드를 너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네이킹을 하지 말라입니다. 우선 스네이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네이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스네이킹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남의 파도를 뺏어 타는 걸 말해요. 그럼 다른 사람의 파도가 어떤 건데 내가 어떻게 뺏어 타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도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피크 쪽에서는 나보다 더 오래 파도를 기다리고 그 파도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사람보다 더 피크 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타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드랍 위치에 있고 그 파도는 내 것이 됩니다. 나는 아주 멋지게 라이딩을 할 수 있죠. 아주 완벽하고 훌륭한 계획으로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타시면 매우 비매너 서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피크에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서퍼가 있다면은 그 파도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파도를 타게 된다면은 뺏어 타는 것이죠. 스네이킹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파도가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A-프레임의 파도라고 하죠. 이 경우 양쪽으로 한 명씩 서핑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레프트를 탈 수 있는 B가 라이트로 치고 오게 된다면은 A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스네이킹에 해당이 됩니다. 파도를 다른 사람들과 번갈아 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런 서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수준을 넘는 파도를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에티켓이야?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빅웨이브도 도전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을 벗어나는 파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선 내 자신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혹시나 크게 다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첫 번째로 나에게 제일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내 수준을 넘어가는 파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드를 더 많이 놓칠 수도 있고요. 보드를 놓치게 되면 그 보드들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서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은 내가 빠져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무조건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나의 사고로 인해서 모든 서퍼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건이 크게 돼서 기사화가 되거나 방송을 타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서핑 자체가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서핑을 즐기시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파도를 보고 판단해서 내가 보드가 없이 저 파도에 내가 둥둥 떠 있어도 과연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혹은 내 저 파도 속에서 서핑을 즐길 수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판단들이 잘 서지 않거나 내가 안 된다 생각하시면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날은 서핑을 하지 마시고 노즈라이더 채널을 보면서 서핑을 배워보세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에티켓은 Safety First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언급된 에티켓들을 잘 못 지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초보 때 그랬고 많은 분들도 초보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는 룰에 딱딱 맞추는 게 아니라 항상 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안전을 생각하며 서핑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내 앞에 드랍을 했어요. 진짜 좋은 파도예요. 그럼 저놈이 드랍했으니까 제가 에티켓을 지키지 않았어. 난 그냥 타서 저 사람이 치든 말든 상관 안 할래. 그래서 위험하게 뒤에 바짝 붙어가면 서핑을 하다가 실제로 그 사람을 만약에 치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다른 사람이 패들아웃을 하면서 나의 진로를 방해해요. 아니 서핑은 배려하는 스포츠인데 내 진로를 방해해? 나는 상관치 않겠어 라면서 그 근처를 서핑하면서 지나가려다가 혹시나 그 사람을 치게 된다면 그 실수한 사람 잘못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치게 돼서 그 사람이나 보드를 다치게 한다면 분명 나도 잘못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못을 떠나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날 내 서핑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알려드릴 에티켓은 로테이션입니다. 파도를 번갈아 탄다는 내용인데요. 파도가 오는 족족 내가 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스팟의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파도를 놓고 경쟁하기 시작하죠. 서로 파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테이션을 안 지키게 되는 경우 심하면은 그 스팟에서 쫓겨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럼 로테이션을 잘 지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팟에 5명이 서핑하고 있다면 5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의 파도를 타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고 나갔다 오면은 분명히 그동안에 세트의 파도를 다른 사람들도 몇 명이 탔겠죠. 다른 사람이 모두 타고 나왔다면 내가 그대로 다시 세트가 올 때 바로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아직 2명의 서퍼가 타지 못한 채로 파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파도가 들어온다면은 그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파도 하나하나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같이 타야 서로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핑을 즐길 수가 있답니다. 한 명이 하나씩 파도를 다 탈 때까지 내 차례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적당하게 들어오자마자 막 타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세트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양보하는 서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파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크는 저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패드를 했어요. 패드를 막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패드를 하니까 양보를 했어요. 저는 막 갈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파도를 못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파도가 하나 더 들어오네요. 이건 내가 패드를 열심히 하면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나에게 파도를 양보했던 애가 그 파도를 잡으려고 패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파도를 양보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파도를 하나 선택해서 시도를 했었고 내 실수로 인해서 파도를 놓치게 됐습니다. 나 실수해서 못 탔으니까 그 다음 파도도 나 탈래, 이런 마음은 서핑 하실 때 잠시 내려놓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방금 패드를 한다고 지치기도 해서 그 파도를 다시 잡으리란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위치보다 내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패드를 해서 나가다 보면은 노즈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추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오히려 쿨하게 그 사람에게 이번 건 가세요 라고 멋지게 양보하시는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 사람은 마음 편하게 패들링을 할 수 있고 그 파도를 잡아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죠. 여러분을 아주 멋지고 매너 있는 서퍼라고 말이죠. 여기까지 서핑의 정석, 에티켓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파도를 공유하면서 서핑을 하죠. 우리는 파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파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서핑하실 줄 아는 굿매너 서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츠라이더 채널 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told so many times I'll fall, trapped behind this mirror.